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정대리, 권사원 편을 들려드릴게요. 정대리는 제주도 호텔을 검색하고 있다. 좋아 보이는 곳은 가격이 만만치 않다. 프로포즈를 제주도에서 받고 싶다는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신라 호텔을 잡는다. 1박에 50만원, 3박이면 150만원. 물론 선물도 있다. C브랜드 핸드백 500만원. 마침 여자친구에게 카톡이 온다. 프로션 뷰로 엣지? 전면 통창에 바다가 꽉 차게 보이는 방이야. 급히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확인한다. 큰일 날 뻔했다. 오션뷰는 1박에 70만원, 3박에 210만원이다. 이왕 가는 거 150만원이나 210만원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정대리는 대기업에서 대리로 일한다. 세후 월급은 350만원. 모은 돈은 별로 없다. 10년 조금 안 된 아반떼 한 대를 갖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산다. 정대리와 여자친구의 일상은 이렇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잡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사람들의 사진을 확인한다. 어디에 놀러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가방은 뭔지, 혹시나 숨은 단서가 있는지 확대해서 확인하고 조작은 아닌지 눈에 불을 켠다. 반응은 두 가지다. 그럼 그렇지. 아니 제가 저걸 어떻게? 여자친구가 물어본다. 오빠, 우리 차는 언제 바꿔? 우리 한강 보이는 집 살 수 있지? 오늘은 팀 회식 날이다. 김 부장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묻는다. 팀의 막내인 권사원이 팀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김 부장에게 이야기한다. 부장님, 태국 음식점으로 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국 음식? 회식하는데 무슨 동남아 음식이야. 그리고 나 고수 싫어해. 지난번 삼겹살집으로 예약해. 송 과장은 권사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라.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다. 천장에는 연기가 자욱하다. 김 부장은 큰 목소리로 소주와 맥주를 호통치듯 시킨다. 정대리는 맥주와 소주 뚜껑을 따고 소맥을 만다. 김 부장 자네는 티나지 않게 소주를 더 많이 붓는다. 한 잔 후 정대리는 얼마 전 새로 뽑은 김 부장의 그랜저를 치켜세우며 자신도 차를 바꾸고 싶다고 팀원들과 이야기한다. 11년째 같은 차를 타고 있는 송 과장이 차를 바꾸면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대리에게 돈을 모을 때라 이야기하지만 정대리는 며칠 후 중고 BMW를 구입한다. 정대리는 그저 기분이 좋다.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에 차키를 두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린다. 김 부장 팀의 막내 권사원은 올해 3년차 사원이다. 눈물나는 취업준비생 시절을 거쳐 대기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웃음을 잃는 데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힘든 회사 생활을 그나마 남자친구가 있어 버티곤 했는데 요즘 그것도 쉽지 않다. 남자친구가 게임에 빠지면서 서로 간의 대화는 줄고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문제로 팽팽하다. 권사원은 같은 팀 송 과장에게 부동산 조언을 자주 구한다. 대출을 포함한 현재 예산과 거리 등을 고려해 살고 싶은 지역 3군데를 정해오라는 숙제도 받는다. 문득 핸드폰을 보니 부재 중 전화가 와있다. 남자친구다. 권사원은 통화 버튼을 누른다. 남자친구는 좋은 전셋집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권사원은 전세보다는 보증금 작은 월세로 시작해 조금 있다가 전세 낀 집 하나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해본다. 무슨 소리야. 유튜브에서 교수랑 전문가들이 부동산 폭락한다고 했어. 팀 내 송 과장보다는 그 사람들 말이 더 정확하지.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인데. 의견이 맞지 않는다. 남자친구는 게임에 빠져 살면서 많은 돈을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써버리고 아직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한심하다. 정대리는 오후 반차를 쓰고 집을 알아보러 간다. 서울 중심부의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다. 해가 뜨면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현실은 1억이 안 되는 예산이다. 부모님께 받은 1억으로 BMW를 사고 남은 6천으로 집을 구하려다 부동산 사장님께 면박만 당한다.
다시 부동산 사장님과 집을 보러 간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들이 가득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 좁은 엘리베이터에 다 모인 것 같다. 모두 같은 층에서 내려 같은 집으로 향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집을 보러 온 것이다. 한 아주머니가 급하게 외친다. 제가 할게요. 저희는 지금 계약금 드릴 수 있어요. 아수라장이다. 경매장, 수산물 직판장도 아니고 전셋집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다고? 뉴스에서 보던 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 정대리는 머리가 아파온다. 서울, 그놈의 서울. 회사도 서울에 있고 죄다 서울에 있다. 인사철,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 김 부장이 박스에 물건을 넣고 있다. 공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사람들이 수근거린다. 자업자득 아니겠어? 다시 올라온다잖아. 그걸 누가 알아? 김 부장의 자리, 새 팀장은 옆팀 최 부장이다. 최 부장은 팀원들 앞에서 이야기한다. 운영할 팀의 기본 마인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진취적으로 해보라는 것. 팀장에게 설명할 때는 구두로 하며 보고용 장표는 필요 없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저녁 회식은 없으며 저녁은 가족들과 먹는다. 김 부장의 팀원들은 머뭇머뭇한다. 권사원, 송 과장, 정 대리는 눈빛으로 주고받는다. 최 부장님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게 좋은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최 부장이 좋은 팀장으로 소문이 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 부장과 완전 다른 스타일이다. 이제까지 보고장표와 발표 자료의 업무 시간 대부분을 소모했는데 이게 없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일거리를 찾아야 할 정도다. 정대리와 여자친구는 백화점으로 향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둘은 앞에 있는 사람들,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쭉 스캔한다. 우리 커플보다 옷을 잘 입은 사람은 없다. 가전 매장 앞에 도착한다. 신혼부부 혼수 패키지 특별 할인이라고 쓰여있다. 우릴 위해 준비한 것 같다. 상품권 할인, 캐시백 할인, 포인트, 신용카드 할인, 이번 주까지만 진행된다는 본사 할인까지 300만원 할인받아 2200만원에 구입한다. 300만원이나 할인이라니 둘은 좋아한다. 정대리는 얼마 전 새로 만든 번쩍이는 메탈 카드를 직원에게 건넨다. 고객님 좋은 카드 쓰시네요. 역시 백화점 직원은 다르다. 여자친구 앞에서 오랜만에 체면이 서는 것 같다. 제주도에서의 한도 초과 수모를 이제야 씻는 느낌이다.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한 달 뒤 정대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전셋집에 입주를 했다. 권서원은 남자친구와 뜨뜻미지근하다. 결혼을 앞둔 커플 같지 않게 바쁘지도 설레지도 않고 시간만 흐른다. 점심시간에 송 과장, 정대리와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물어본다. 정대리님 결혼하시니까 어때요? 뭐 좋지. 좋나? 하하. 아직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좋아. 나도 얼마 안 돼서. 그의 루이비통 챔피언 벨트가 번쩍인다. 권서원은 정대리를 보면 가끔 김 부장의 향기가 난다고 생각한다. 송 과장님은 결혼 어떠세요? 권서원은 남자친구와의 고민을 이야기한다. 부모님의 용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부동산 폭락론에 유튜브 후원까지 서슴지 않는 남자친구. 송 과장과 이야기 후 권서원은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한다.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비포장도로를 열심히 내달린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산과 들을 보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할머니는 손녀가 사오는 마이구미, 포도맛 하나에 행복해 하신다. 권사원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혼에 잘 살 수 있을지 묻는 고민에 할머니는 이야기한다.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아니? 나를 위해 못 산 거야. 네 할애비 챙기고 자식들 챙기다 보니까 금방 노인네가 되어버렸어. 여기 있는 노인네들 얘기해보면 다 똑같은 말만 해. 자기 인생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산 게 너무 억울하다고. 뭘 그리 걱정해?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맞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대리는 집에서 인스타를 뒤적인다. 고등학교 친구 버버림에는 오늘도 자동차 사진과 호텔에서 밥 먹은 사진을 올렸다. 가끔 대리석으로 뒤덮인 집 사진도 올라온다. 사진 밑에는 더 이상 재밌는 게 없다 라고 쓰여 있다. 허세 부리기는. 잠시 뒤 고등학교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에 하나가 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름을 보니 버버리맨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소 버버리맨, 이 녀석이 죽었다고? 장례식장 빈소로 간다. 평소 잘 웃지 않던 그가 환하게 웃고 있다. 부자인 부모님 덕분에 매일 최고로 좋은 데 가서 먹고 최고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버버리맨이 재미가 없다며 자살을 했다고 한다. 정대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마냥 행복할 줄로만 안 버버리맨이 정대리는 부러웠다. 질투했다. 고등학교 때 가장 가까운 친구라서 더 그랬다.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처럼 부족한 놈이나 힘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잘 모르겠다. 송 과장이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행복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지 말라고.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심 그렇게 비웃었다. 권서원은 송 과장과의 숙제를 해결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인터넷과 여러 가지 중개소를 돌아다 보면서 최종 선정한 아파트를 네이버에서 검지와 둥지로 확대해서 보여준다. 하하, 와 진짜 신기해. 여기 김 부장님 아파트잖아. 왜 이 아파트인지 설명해 줄래? 일단 회사랑 가깝고요. 주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연식이 있기는 하지만 위치는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졌어요. 거기는 재건축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 알고 있어? 김 부장님하고 통화해보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합 결성을 확인하고 권사원은 다시 부동산을 찾는다. 고민 후 그렇게 부동산 첫 계약을 한다. 대출을 이용한 계약, 29살, 30이 되기 전 울타리 밖에 큰 넓적을 치른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확률은 반반이고 언젠가 들어가서 산다는 목적이 있다.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방어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충분하다. 권사원은 처음으로 궁금해진다. 송 과장님은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뭔가 다르다. 생각도 많고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도 많다. 투자도 일찍 시작하신 것 같다. 뭔가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송 과장 편은 다음 영상에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